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스펙으로 대기업 생산직 강 들어가는데 걔네들 산업기사 기능사만 존나 따면 합격하는 거잖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이분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있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안다면 아마 이런 댓글 안 다실 것 같아.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직장생활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과거에 직장생활 했는데 지금 노시는 것 같아요. 또 논지 좀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요즘에 공무원 되는 게 힘들죠,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 되는 거 많이 힘들 겁니다.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올라갔을까? 올라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채용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채용 같은 게 씨가 말랐죠, 여러분. 중견기업 채용도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없어요. 특히 대졸 채용이 많이 없어요.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누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공장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뭐 시설 투자에 돈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여러분.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과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문과생들은. 지금도 문과 졸업한 사람들 많거든요. 문과가 뭐 예전보다 인기가 확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문과를 나온 사람들 많아요. 보통 문과를 왜 나와요? 문과도 대학교 등록금 내고 4년 과정 거쳐야 되잖아요. 왜 나와요? 간단합니다. 사무직 일하려고. 맞잖아요. 보통 문과 가는 이유는 그냥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보다 컴퓨터만 치고 서류만 치고 하는 그런 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 뭡니까? 보통 일반 사무직 그리고 은행, 금융권 보통 그런 쪽이잖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쪽에 대한 일자리 파이가 감소하고 있죠. 대기업 요즘에는 아예 그냥 대조 공채 그런 문과 계열 아예 채용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안 뽑아 그냥. 어떤 마인드냐면 그냥 공대생 뽑아서 공대 애들한테 문과가 하던 일 시키자. 뭐 총무나 회계 아니면 이제 뭐 인사 파트 있죠. 이런 것들을 원래는 문과생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대생들 뽑아서 그걸 시킵니다. 시켜도 상관없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과생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뭐냐면 금융권이잖아요. 1군융권, 2군융권. 근데 요즘에 사람 안 뽑아. 왜냐? 은행도 요즘에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행 웬만하면 갈 일이 없어요. 재무사들은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패킹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은행 갈 일이 뭐냐 하면 카드 분실됐다거나 통장 새로 만드는 거 아니면 사실 갈 일이 없어요, 이게. 1년에 몇 번. 그래서 은행 가보면 재무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도 가보면 이제 은행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지점도 이제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은행 창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도 옛날에 엄청 컸거든요. 옛날 과거 은행은. 옛날 과거 은행 보면 예적금 창구만 한 5군데 있었어. 근데 지금은 1군융권 가도 예적금 창구가 2개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은행 그 지점 없애고 ATM만 놔두는 것도 있어. 여러분 봤을 거야. 원래 은행 있었거든요. 은행 있는 자리 은행 없애버리고 그냥 ATM 창구만 놔두는 거야. 그것만 놔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일 그만둬야 되겠죠. 왜냐? 은행 입장에서 모든 직원들 다 안고 갈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과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자리 많이 없죠. 그리고 문과생들 갈 수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출판사. 근데 요즘 출판사 다 안 되고 있잖아. 책이 안 팔리니까. 서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도 큰 서점 몇 군데 폐업한 거라고 있는데 책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는 뭘 먹고 살아? 책을 이제 집필해가지고 책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책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과생들이 사실 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가기엔 중소기업도 지원자가 많아.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과생들이 눈이 높아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도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 근데 중소기업도 사람 안 뽑아요.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늘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소기업은 사무직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200명 되는 중소기업도 사무직 티원 한 10대 명밖에 안 돼. 보통 대부분 현장직이거든요. 어차피 현장이나 안 할 거 아니야. 사무직 같은 영업 지원이나 이제 보통 이제 설계 쪽 이런 쪽 담당인데, 이런 쪽은 사실 고학년자 필요 없거든요. 그럼 선택지가 뭐가 있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래서 많은 문과 졸업하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쪽으로 두들깁니다. 공무원 시험 쪽으로. 공무원 스펙으로 대개 생산직 그냥 들어가는데, 근데 공무원은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요구하는 거하고 대개 생산직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일단 공무원이, 그러니까 스펙이 없어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 치만 어떤 지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공부 습관이나. 예. 그러니까 필기 성적 잘 맞으면 스펙이 없어도 붙을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대기업 생산직은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대신에 일정 이상의 스펙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공무원은 아무 스펙 없어도 내가 공무머리만 있고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 생산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나이가 많아도 필기할게만 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은 그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근데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 제한이 있죠. 예, 웬만한 대기업 생산직 나이 제한 다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대 후반 되면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나이 제한만 있는 게 아니죠. 스펙 제한도 있습니다. 스펙 제한 있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요. 생기부 안 좋으면 안 뽑아요. 그래서 저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뭐 공무원 되는 것도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대기업 생산직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절대 아무나 안 뽑아요. 어중이점들이 절대 안 뽑습니다. 왜 안 뽑냐? 요즘에 대기업 생산직을 하더라도 사람 많이 안 뽑습니다. 적게 뽑아요. 적게 뽑아. 적게 뽑는데 지원자 많아요. 그러면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기왕 뽑을 거면 스펙 좋고 괜찮은 사람 뽑는 게 낫지 않나? 나이 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뭐 산업기사 한 3개 있는 것도 어필을 못해. 워낙에 이제 요즘에 자격증 인플이 심하다 보니까. 워낙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뭐 기사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분도 힘들게 땄지만, 너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나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필이 잘 안 돼요, 이게. 물론 없는 것보다 낫죠. 뭐 스펙보다 낫긴 한데, 뭐 기사 한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 요즘에 웬만큼 취업 준비한 사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취업이 잘 된다고 워낙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기사 자격증을 60 넘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잘하는 거하고 자격증 숫자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월급 적다고 하는데 수당 포함해서 연봉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복지를 줬습니다. 공무 월급 말할 때 보면 꼭 기본급만 말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듯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호봉이 작을 땐 적은 게 맞아요. 호봉이 작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공무 월급 적다고 나온 얘기는 보통 이제 9급 갓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 8급 때까지는 적어요. 보통 이제 공무 월급이 불만 안 가진 시기가 한 7급 10호봉 넘어가서, 7급 10호봉이 이제 남자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차 됐을 때, 여자분은 한 12년차. 그 정도 되면 이제 불만이 좀 적게 가죠.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앞에 숫자가 3으로 바뀌거든요. 월급이. 시수령이 3으로 바뀌어. 물론 그것도 엄청 많은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받는 월급보다는 낫단 말이죠. 예. 처음에는 사실 적은 게 맞아요. 처음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서 월급 적은 거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모르고 들어왔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건데, 왜냐면 요즘에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친절하게 그 10원 한 장 안 틀리고 이제 공무원 이제 초임으로 이렇게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한 9, 3호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 세금 때문에 한 200만 원짜리 정도 나와요. 추가금 안 찍고. 근데 왜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냐? 공무원 되신 분들이 왜 공직에 들어와서 실망하냐? 그런 거예요. 월급 적은 건 다들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월급 적은 만큼 일도 좀 수월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힘든 거지. 월급 많이 못 받는데
그 밑에 직원들의 일을 너무 못방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인신공격도 많이 당하고 뭐 민원 압박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게. 일단 처음엔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 들어갔으면. 월급 적은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문과생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좀 물릴 겁니다. 예. 요즘엔 공대생들도 공무원 시험 쪽으로 눈을 돌린다 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누가 하냐. 공무원 그 일도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는 뭐 공무원의 어떤 직업 안정성이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이 먹어서 이제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나이 먹고 나오면 할 거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특히 가정 있는 분들은 적게 벌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사람들이 공무원 안 좋다고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기업도 있지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그 수험생들이 예비 수험생들이 이 시험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